반갑습니다. 예, 먼 길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선사진학원의 원장 박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사진학원 부원장 이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사진학원 서울예대 수업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김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이선호입니다. 예, 좀 이따 끝날 때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제 제자입니다. 예, 가 이제.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요 90개나 준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집에 못 가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1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1시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 예? 아, 예. 자, 진행 순서는요. 방금 인사드렸고요. 학원 소개 및 정시, 수시로 나뉘는데 모두 수시에서 끝내버려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정시에서도 할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그다음 이렇게 목차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고독하게 홀로 우주복을 입고 5년 전에 저렇게 준비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요. 일단 저희 학원은 2018년도에 뷰 사진학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쪽에서 이제 부원장으로 6년 동안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서울점을 개원을 해서 4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따로 이제 아예 나와서 브랜드를 내고 저쪽 학원 부모님은 보셨겠지만 여기가 아주 좋죠? 예. 제가 태어나서 빚이 제일 많습니다. 이쪽에 와서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 생각에는 거의 규모가 사진학원 중에는 두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와서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저희 학원은요 신생 학원입니다. 올해 첫 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입시 경력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원의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학원의 이름은 선인데요. 올곧고 아름다운 선이라는 주제로 좀 약간 좀 소름 돋지만 쭉 뻗는 선처럼 학생들을 옳고 바른 시선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갔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반드시 합격시키겠다는 말이 없죠. 들어오세요. 빈자리가 몇 개 없는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바라봐야 될지 또한 인성과 밀접하게 결집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4대 경영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도 했던 겁니다. 99명의 합격자보다 1명의 실패자와 함께한다. 물론 모두 합격하면 좋겠으나 그쵸, 하늘의 이 운이 우리 부모님들 다 시험 봐보셨죠? 운이라는 게 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된 학생 하나하나 열심히 챙기려고 하는 저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고,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10년 넘게 같은 직업을 하다 보면 물이 고여서 썩듯이 똑같은 것만 반복할 수 있는 상황 또한 강사한테도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다른 생각하거나 졸면서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한테는 컴포트 존이라는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컴포트 존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서로 경계해야 된다.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원장이라서 나른해질 수 있는데 우리 부원장한테 항상 내가 컴포트 존에 빠져 있는지 나한테 제발 좀 얘기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명감을 지닌 선생이 되자.
예, 뭐 무슨 뭐 학원에서 뭔 사명감까지 따져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가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르게 해야 아이들이 발라지지 않나.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애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한들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속위의 경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사명감을 갖는 선생님이 됐죠. 내가 재미있어야 학생도 재미있다. 이것도 좀 어떤 행복지수와 맞닿아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재미난 수업을 하려고 좀 이따 동영상 강의 저희가 이제 이것도 2학기 때 복습용으로 나오는데 좀 재밌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 동영상 시작할 때 놀라지 마시고 제가 녹화한 건데 옛날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뭐 여태까지 이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중대가 많이 없죠? 예. 공부를 이렇게 컷을 잘 마치는 학생이요, 없더라고요. 좀 이따가 입시 결과 3년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면 못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입시의 설계는 당연히 수시와 정시로 나뉘지만 수시에서 떨어지면 나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원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는 어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요거 나오니까 요것만 해라고 절대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입시에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해가 아니라서 모두 다 펼쳐놓고 다 가르쳐서 가혹하게 가르쳐서 모두 다 알고 대비하고 들어간다라는 게 저희 선사진학원의 어떤 교육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반이 2개가 있죠. 촬영실기반, 중앙대, 상명대에 보는 친구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반, 나머지 서울예대, 개원예대, 경일대, 뭐 경성대, 순천대 이렇게 보는 학교들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이라도 촬영실 기반 보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별로 좋지 않거나 수능이 간당간당 거린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경일대의 면접과 학생부 전형, 실기 전형이 없는 학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 최악의 순간에 중대와 상명대를 다 떨어지면 너 어떡할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떡할래? 그래서 대부분 한 가지 카드가 있는데 실기를 안 보는 경일대 학생부와 면접 전형이 있단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일대, 상명대를 봐서 최악의 순간에 2개가 떨어졌을 때 경일대를 다니다가 올해 3명 정도가 작년에 재수했거든요. 중대 컷을 모두 탈락해서. 그 3명이 반수를 해서 학원에 온다고 저번 주에 아마 놀러 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대, 상명대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최악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포트폴리오 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예대에 목숨을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예대에 목숨을 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 때는 학교를 6개까지 칠 수 있거든요. 4년제는. 이렇게 쳤을 때 다른 학교에 붙어버리면 납치된다는 표현을 요즘 하더라고요. 근데 정시대로 가면요. 서울예대에서 인원을 많이 뽑아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는 정시대 가면 인원이 갑자기 말라버리거든요. 50명 뽑다가 5명 뽑고 이래요. 근데 서울예대는 정시에도 인원수가 굉장히 18명인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서울예대를 난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수시 때 지원하는 학교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예대만 미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학원에서 돈 좀 벌려면요. 무조건 수시 때 서울예대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몽땅 떨어뜨려서 정시 때 돈을 더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애들한테 그럽니다. 수시 때 다 붙고 나 라면만 먹으면서 손가락 빨면서 살게. 그냥 수시 때 다 붙어. 근데 만약에 진짜로 서울예대에 목숨을 건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때 딱 한 번만 넣고 서울예대만 넣고 정시 때는 그쵸 4년제 4개 가나다라 4개 쓰고 그 다음에 전문대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강요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2학기가 될 때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통지서를 드립니다.
학생하고 계속 이제 오랜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신도 좀 볼 거고 학원에서 추천하는 대학에 체크를 할 거고요. 드리면 부모님하고 아가들하고 같이 보시고 최종적으로 부모님이 체크한 곳에 원서를 저희는 씁니다. 근데 참고를 하시라고 쓰는 거지 그대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자, 아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사진학과 실기 과목은 총 3개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촬영 실기,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포트폴리오는 우리 지금 촬영 포트폴리오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서 포트폴리오 지금 하느라고 막 머리가 막 다 빠질 지경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만 말을 걸어도 막 부모님한테 화를 내고 그런 게 이제 뒤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되는데 가장 어려운 수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수업.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신 그냥 풍경사진, 그냥 인물사진 찍어서 가면 그냥 떨어집니다. 예술사진을 원하는 거예요. 예술사진. 예술 계통이 없으셨다면 그 범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사진을 찍으셨던 많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차원적으로 다른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좀만 지나면요, 아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찾아서 찍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주제는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이제 몸빵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말 내내 이제 찍으러 다니지 않을까. 아니면 학원에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친구라면 찍지 않을까. 이런 게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10장의 사진을 찍어서 뽑아서 교수님한테 갖다 주고 이제 교수님 질의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예, 저희 학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월부터 이제 뭐 표현실기라고 해서 졸업생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주제를 획득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럼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수업부터 주제 확정, 그리고 찍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하고 어떻게 교수님한테 발표해야 될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등을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실기. 촬영실기는 일단 중앙대, 상명대 오는 친구들은 촬영실기만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세 과목을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상명대 촬영실기 방식이 있고요. 서울예대 방식이 따로 있어서 저희는 오늘 이제 수업했었죠. 아까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실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면 한 3시간 동안 또 떠들기 때문에 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나오다가요, 이제는 그 학교 안에 어떤 교실에서 보거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동에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 땅에 있는 그 어딘가에서 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 학교 안에 건물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야외에서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는 줄기차게 굉장히 그 안성 캠퍼스나 천안 캠퍼스를 굉장히 일찍 가는 학원으로도 유명해요. 가면 아무도 없고요.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실내에 나와서 이제 그만 갈까 했는데 코로나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밖으로 많이 나가야 돼. 올해는 많이 안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되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찍는 것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이래요. 10시에 중대로 와. 그럼 애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돼요. 끝나는 시간은 2시인데요. 거기서 끝나고 올라오는 시간이 또 들죠. 그래서 주말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안성에서 올라올 때 시간 꽤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나가서 찍으면.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에서 테이블탑 12분 동안 18컷을 찍어야 됩니다. 즉 한 컷에 30초. 생전 처음 보는 주제에, 생전 처음 보는 배경에, 생전 처음 보는 피사체를 대고 한 컷에 30초를 찍어야 됩니다. 한 컷 부족하면 마이너스 10점, 2컷 부족하면 마이너스 20점, 3컷 부족하면 탈락. 노출이 한계가 어두워, 탈락. 그러니까 거의 수시 집중 기간에 서울예대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학원에 살아야 돼요. 수업이 없어도
애가 집에 있다.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되게 편하시겠죠? 애가 2학기 때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제 눈밖에 안 보이면 저는 화를 냅니다. 못 믿겠어요. 부모님보다 더 애를 보듯이 저도 얘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놀아도 내 눈앞에서 놀아라. 거의 2학기 때는 제가 아마 품고 살 예정입니다. 저희 학원이. 자, 그 다음에 구술 면접.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교수님하고 이제 이론책 3권을 외우고요. 3권을 외우고 포트폴리오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뭐 너는 사진을 왜 하게 됐니? 사진의 계기가 뭐니?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질문부터 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너의 느낌을 말해봐 같은 그런 추상적인 질문까지를 포함되는 어떤 방식을 구술 면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구술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5분 동안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5분 정도 배정이 돼서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유형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가한테 이제 다 찍어서 올리면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책이 3권이 있고요. 사진 실전 이론, 사진사, 디지털 이론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제 2학기 때가 시작되는 수시 집중 기간 8, 9, 10일 때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한 문제은행, 문제를 1000문제 정도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린트 놓아줘서요. 거의 딸딸 외웁니다. 그 1000문제 안에요. 거의 모든 게 다 걸리고요. 거기서 안 걸리면은 다른 학원 애들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면 다른 학원은 알 수가 없다. 라는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요, 그 학교마다 기출문제를요, 저희가 뽑아 놓거든요. 모든 학교에 가는, 모든 학교에 저희 학원 선생님이 무조건 갑니다, 저희 학원은. 제가 못 가면 저희 부원장 선생님이 가고요. 부원장 선생님이 못 가면 아까 우리 키 큰 선생님이 갑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게 저희 학원 전통입니다. 저도 많이 다니는데요. 저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지 않고 학부모님들은 그럼 안 와도 되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이론에 대한 어떤 복습을 할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0시간 넘게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2학기 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온 학생들은 요거를 복습용으로도 보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황당하게 아까 놀라지 마세요. 좀 웃기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성 곡성과 좋은 시스템 시작을 해볼까요? 민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모두 찍어서 놨습니다. 요광량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아마 이거 하는 경쟁업체는 아무도 없다. 거의 이거 저 겨울에 죽을 뻔했어요. 이거 새벽에 찍느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습할 수단이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간략하게 보면 촬영실기 보는 학교는 중앙대, 상명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촬영실기 과목만 하지 않고 이론 수업을 같이 합니다. 같이. 그리고 포트폴리오만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입니다. 포트폴리오만 봐요. 내신도 안 들어가요. 오로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는 구술 면접과 포트폴리오 2개를 같이 짬뽕해서 대부분 학교가 보고요. 이 실기 과목 3개를 모두 보는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다는 서울예대다. 서울예대 준비한다는 건 여기 있는 모든 학교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예대 촬영실기와 중앙대, 상명대 촬영실기가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자, 4년제 대학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학원마다 선호하는 대학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있어서 어떤 대학인지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여기 안 써 있는 학교는 안 보냅니다. 그냥 군대 가라 그래요 전. 왜냐하면 좀 이렇게 실기를 안 보는 학교거나 그런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이 나달처럼 대학 가도 흩어집니다.
편입 준비하거나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학교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갔다가 저희 국비 지원하는 학원이기도 하거든요. 국비 지원하는데 사진과 애가 와요. 그래서 국비 지원 수업을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3년제는 좀 더 있긴 하지만 저희는 저렇게 서울예대, 개원예대 요 두 개만 난타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 부모님이 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용납 못합니다. 여기 써있지 않은 다른 학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 24년 했는데요. 그건 저를 믿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4년제 주요 대학 하나하나 대학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저도 이 학교를 1999년에 삼수 끝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예, 안성 캠퍼스에 있고요. 사진과는 아시다시피 모두 지방에 있다. 서울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서울에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떼돈을 벌 겁니다, 아마. 이건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아이들이 사진하는 환경, 아이들만 보고 보면 너무 좋다는 거죠. 애들이 없어. 근데 사진 수요는 많어. 아시죠? 요즘 사진 굉장히 유행하는 거. 동영상과 함께. 애들이 버티기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 때보다 좀 나을 수도 있다. 광고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실기를 봅니다. 학교의 어딘가에서 보는데 소품, 인물, 건물, 조형물, 풍경 중에 추첨해서 당선되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5장을 찍어야 되고요.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그 사진을 셀렉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학교를 저희는 좀 많이 가고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못 들어가요, 여기. 저희 뭐 작전 펴서 가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재학생 학생증 얻어다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 여기는 이런 것들은요, 저희 학원 블로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부 20, 실기 80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작년에랑 바뀐 게 있죠. 최저 5에서 최저 6으로 바뀌었죠. 고3보다요, 재수, 삼수, N수생이요, 지금 엄청나게 학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6등급이라면요, 하나 1 맞으면 하나 5 맞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 2 맞으면 하나 4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를 지원한다면서 6등급 이내에 못 든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 진짜 어렵게 공부 잘해서 들어왔거든요. 2개 6 이내야. 아이들이 6 이내가 아니다. 여러분, 학원 다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을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다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가 공부할 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공부하고 독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학원 다녔는데 점수가 안 올라. 한번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 학원 믿으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정시 때는 수능 100%니까 저희 학원과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시 때 떨어지면 정시 때 무조건 떨어지겠죠. 수능 100%입니다. 거의 1, 2등급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 수학도 들어가죠. 내신에. 그럼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저 중대 간 제 제자들 중에 수학 공부하는 애 없어요. 수학 포기하고 갑니다. 수학 포기하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내신 6.8등급 중대 갔습니다. 근데 올해 좀 달라요. 그때는 2개합 5등급이었고요. 지금 6등급이죠. 그럼 내신도 좀 본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자, 저희 학원 분석은요. 이렇게 정시 때는 못 들어가고 최저 등급이 있는 유일한 학교다.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 있죠. 내신 20%의 비중과 촬영실기 8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중대 가려면 공부 좀 하다가 학원에 한 달 전에 가서 배우면 붙어.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6등급이니까 6등급 이내 들어온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올해 제가 진정한 어떤 실력 평가에서 6등급 들어왔는데 많이 떨어지면 우리 학원은 망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리 이서구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 촬영 실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 혼자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만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한번 승부를 한번 해서 시스템을 잡아보리라. 이 생각으로 저 혼자 중대 상명대를 모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지 않고. 그다음에 2022학년도부터 촬영 실기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실기 주제를 통한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가요. 조금 이상하게 꼬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왜곡이 있는 사진 3장. 재작년 문제입니다. 수평 수직이 맞는 사진 2장. 사진을 조금 해보신 분도 야리까리한 안정적인 왜곡이 있는 사진. 왜곡이 있으면 왜곡이 있지 안정적인 사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꼬여서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물체를 활용하여 공간 착시 가로쳐 놓고 소격 효과, 공간 착시, 평면 착시, 눈속임 효과, 원근 착시를 표현하시라고 문제가 살짝 꼬아서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반대로 찍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중대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를 보여주고 이 감정에 맞춰서 찍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은 오답이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만 컷셈 잘 잡아 찍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오답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오답을 찍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내신이 무슨 뭐 1등급이야. 그냥 떨어져요, 중대는. 촬영력의 배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명대 지금 4년제 쭉 가고 있습니다. 상명대는 천안에 있고요. 4년제 학교 중에서는 중대 바로 다음으로 이제 어떤 내일 밸류가 있는 학교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상명여대였잖아요, 옛날엔. 지금은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촬영 실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9장을 찍습니다. 여기는 9장, 30분 만에 9장을 찍습니다. 중대보다 상명대가 일단은 이제 중대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2개 합 6.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찍어야지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사진을. 연습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실기 60, 학생부 40으로 되어 있고요. 뭐 전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실기 전형.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원을 몇 명 뽑냐면 11명 뽑습니다. 11명. 작년에 18명 뽑았거든요. 진짜 올해 11명이면 말도 안 되게 감소가 됐죠. 그래서 올해 더더욱 어렵다. 저희 학원 특징이 이 학교 되게 잘 붙이는 걸로 유명한데, 왜냐면 촬영 실기 잘해서 거의 막 파도처럼 붙이거든요. 근데 11명밖에 안 뽑아서 깊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한번 모두 붙여보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약간 그 주관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학생 수를 적게 뽑으면 학교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두 번째의 선호도를 갖고 있다. 정시는요 수능 100%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가면 중대와 상명대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은 실기 전형되고 이렇게 2019년도부터 내신 산출, 2019학년도부터 내신 산출 비용이 바뀌어가지고 2018학년도일 때는 저희가 내신 8등급짜리를 차석으로 붙여서 기적적으로 붙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신 환술 비율이 아예 바뀌면서 내신이 만약에 6을 찍으면 아예 못 가더라고요. 아예 못 가요, 그냥. 내신 6을 찍으면. 그 전년 때는 내신 8을 내가 차석으로 붙였는데, 그러니까 촬영 실기 그냥 수석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20학년도에는 6.8등급 예비 9번으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내신 5.8등급을 예비 1번으로 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명대 5.8등급이면 얘가 수석으로 촬영 실기를 붙었지 않으면 예비 1번이 뜰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 맞고 학교 가서 나 2등급 맞았다고 하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너가 그 등급 맞고 여기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촬영 일기를 잘 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23년도 충격적이게도 18명에서 11명으로 급감을 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내, 실내 교내에서 문제들이 아주 자주 나온다.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일대, 혹시 경일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부원장 선생님이 경일대 나왔는데 사진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미용 쪽으로 유명한 대학 있나요? 뭐 그런 것처럼 사진 쪽에서는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3대 에이전시, 광고 에이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경일대 출신의 사람들이 광고 에이전시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진 쪽에서는 여기가 상당히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 신구대 사진과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우리 세대 때. 예, 아까 없었죠? 리스트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지식이랑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 친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친구분들이 야 어느 사진과 좋대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일대 같은 학교는 대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대구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그런데 학교 기숙사가 좀 잘 돼 있고요. 사진과 애들 중에 거의 60%, 70% 이상이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유명하니까 서울에서 다 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포트폴리오와 구술 면접으로 보는 학교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특별한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실기 70, 학생부 30인데 여기는 학교 전형을요 3개나 봐요. 3개. 자, 여기 보면 면접 전형, 학생부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3개나 봅니다. 저희 수시 때 6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6개 쓰는데 그럼 경일대 3개를 쳐버려요. 그럼 3개 학교 쓰면 되거든요. 경일대 3개 쓰면요 안 될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 무덤 파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3개 다 쓰면 안 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이서구 선생님 갈 때는요 경쟁률이 18대 1이었거든요. 되게 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지금은요 학교가 인원수를 너무 많이 뽑아요. 일단 이 학교는 사진과만 전폭적으로 밀어요. 그래서 조선희 사진작가 들어보셨나요? 여기 교수고요. 김보하 패션 사진작가 지금 하시나? 네. 그분도 계시고 김보성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 선배이기도 하신데 그분 여기 계시고 구본창 선생님 지금 강의 안 합니다. 명예교수로 예전에는 강의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사진과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요 지금 이사 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지? 당진으로 지금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당진으로 가면 상명대 누른다 라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진과를 전폭적으로 밀어줘요. 이게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아시죠? 만일 배출된 만큼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잘 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요 잘 챙겨주세요. 왜? 교수님들 또한 시골에 사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요 감히 교수님한테 말 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술 먹자고 하고 전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학교이고 3가지 전형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대, 상명대 그 반 친구들이 여기 면접 전형과 학생부 전형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중대, 상명대 떨어지면 정시때 서울예대를 치기가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1달 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친구가 1시간 반만 잔다면 저는 붙일 자신 있습니다. 2시간만 잔다면 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그다음 유일하게 3가지 전형으로 하고 있고 촬영 실기만 공부하는 중대, 상명대 지원 학생 또한 여기 아까 써놨고요.
그다음에 구술 면접 시 사진 이론에 대한 어떤 딥한 문제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순발력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명대. 계명대는 다 아시죠? 이런 경우에요. 대구에 사는 친구들은요, 경일대랑 계명대 붙으면 어디 갈까요? 계명대 많이 가더라고요. 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경일대로 거의 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임 밸류를 보면 계명대는 뭐 지방에 있는 명문대잖아요. 미대가 유명하고 그래서 사진과가요 미대 안에 있습니다. 예술대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대학 안에 있어서 커리큘럼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계명대에도 대구에 있고요. 대구에 학교가 왜 많냐면요, 사진의 출발이 대구에서 시작돼서 대구에 사진과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포트폴리오랑 구술 면접 같은 식으로 보게 되고, 자, 여기 전형도 이렇게 보시면 뭐 80대, 실기 80, 학생부 20, 그리고 정시 전형엔 이렇게 4명밖에 안 뽑습니다. 수시에선 31명 뽑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4명 확 깎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바뀌지 않죠. 내년부터 바뀌니까 여러분들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 파인아트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광고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 광고하고 싶니? 예술하기 싫니?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결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보면 보여요, 근데 그게. 얘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얘는 예술을 해도 잘할 것 같아, 행복해할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나머지는요 잘 모르죠. 그러면 무조건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예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 자체는 어설프게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굉장히 딥하고요. 완전 미쳐버리고 있어야 돼. 거기에 뭐 하고 있어? 그럼 막 전시회 보러 가거나 항상 카메라를 항상 메고 다니거나 만나는 사람들도 사진쟁이만 만나고 막 이런 친구 스타일이 이제 예술 쪽으로 가는 학생이긴 한데, 그런 게 없다면 거의 뭐 그냥 뭐 대학교 2학년 때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무조건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라는 건 회사 취업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미대 쪽에 있기 때문에 파인아트 쪽의 교육을 또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아까 경일대와 같은 방식, 미대 전공의 전문가들이, 여기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미대 출신의 교수님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전공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뭐 융합적 작업 방식을 통한 포트폴리오가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요. 경성대는 너무 멀죠? 부산 아이가 부산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대학을요 마지막 여기까지 시험을 봅니다. 여기까지. 자, 물론 선택이겠지만 내신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일단 내신이 너무나 안 좋으면, 너무나 안 좋다는 건 저 뒤에 있는 등급 있죠. 그래서 경성대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포트폴리오와 구술 면접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여기는 실기가 90%, 학생부가 10%. 실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수시 때 28명, 정시 때 꼴랑 2명 뽑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부산 쪽은 경성대밖에 없거든요. 사진과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 활동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부산에도 신문사 많은 거 아시죠? 경성대 나오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경성대 졸업한 친구들이 또 저랑도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부산에서 활동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하고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자,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요, 촬영실기에서 포트폴리오가 구술 면적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순천대는 순천에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 국립대학 사진과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도 포트폴리오와 구술 면접을 보고 주로 이론 면접은 이제 아날로그 암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거의 기출 문제에서 50%, 60% 이상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광고 쪽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쪽. 순천대 졸업한 학생들 어떠냐고 아는 그 스튜디오 이제 실장들한테 물어보면 잘 배웠다, 아이들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희 학원에서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그 위에 있는 학교로 다 붙어버리니까 여기랑 중복 합격했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거의 경일대로 흡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경일대. 자, 여기는 뭐 실기 75, 학생부 25%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뭐 아날로그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온다. 자, 영남대는 예, 여기도 대구에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아직 한 명도 원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가장 짧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한 사진과도 아니고요. 여기도 미대 안에 군으로 돼 있어서 그쪽 군에서 배우는데요. 아직 안 보내서 제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다음 2, 3년제 주요 대학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예,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좋아하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중간치도 좋아하는 서울예술대학입니다. 안산에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다고 하네요. 예, 안산에 있고,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모든 세 과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본다고 했었죠. 다 봅니다. 시험을요, 이틀 동안 봐요. 이 학교는 유일하게. 토요일 날 추리닝 입고 가서 촬영실기 보고,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중에 하루를 면접 보러 갑니다. 쫙 빼입고 쫙 빼입고 변신해서 갑니다. 그래서 단 4분 만에 끝나요. 여기는. 다른 학교는 한 명씩 교수님하고 보잖아요. 이 학교는 그냥 교수님들 4-5명 앉아있고 서서 단 4분 만에 면접 보고 끝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잘 본 학생, 못 본 학생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허무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학교예요. 4분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1년을 막 몇 개월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가혹하다. 왜냐하면 촬영실기 물어보고요, 이론 물어보고 포트폴리오 물어보는 게 단 4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학교이 됩니다. 모든 학교들은 선생님하고 1대1로 앉아서 보는데 여기는 선생님 4-5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서서 막 혼자 막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도 엄청난 연습을 하고요. 실전 모의 면접 또한 저희가 비슷하게 한번 봅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기 80, 학생부 20이고요. 정시도 실기 80, 학생부 20인데 보세요. 여기는 정시 때도요, 수능 미반영이에요. 정시 때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5명이나 뽑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때 보면은 저기 27명 뽑죠? 여기도 15명, 꽤 많이 뽑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시 때랑 수시 때랑요, 경쟁률 자체가 달라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대 1 가다가 정시 때는 3대 1, 4대 1, 극단적으로는 2점 몇 대 1까지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는 애들이 수시 때 다 붙었어요. 그리고 정시 때 그 경쟁률을 보고 나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띵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시 때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처음 드립니다. 처음.
자, 이런 학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 분석, 실기 모두 세 과목을 본다. 4분 이내에 끝난다. 예, 촬영 실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2020 학년도부터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거의요, 촬영 실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론 한두 문제 틀려도 그게 뭐 좌우가 되지는 않고요. 촬영 실기에서 깔끔하게 찍으면 배점이 높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미반영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원예술대 혹시 아시죠? 예, 좀 많이 위상이 높아진 학교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원예대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명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 개원예술대는 2년제, 서울예대는 3년제입니다. 3년제 너무 애매하죠. 서울예대는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3년 하면요, 3+1이라고 해서 학점이 좋으면 1년을 더 다닐 수가 있어요. 입시 비슷한 걸 봐서. 그래서 1년 더 다니면요, 4년제 학위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꼭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아예 광고수에 가는 게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럼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가려면 4년제 졸 이상인 곳을 뽑는 곳이 꽤 있어요. 홍보실이나 큰 회사들은 여러분 4년제 졸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서울예대 나와서 막 거드름 피면서 갔는데 3년제 졸이라 아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가 몇 번 봤어요. 3+1이란 제도도 있다. 개원예대 같은 경우는 2년제 학교고요.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와 현격하게 다르다. 여기는 아예 이론도 안 물어봅니다. 이론 책도 안 물어보고요. 그냥 오로지 포트폴리오 면접만 봅니다. 25분 동안. 집단 면접. 5명이 들어갑니다. 교수님 3명에서 4명. 여기 4, 5명. 서로 토론하거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25분 동안. 근데 25분이지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4분, 5분밖에 안 돼요. 1분 얘기했어요? 1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 나이 때도 있고요. 부모님 나이 때도 있어요. 사진의 완성형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필드에서 뛰다가 학벌 따려고 오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독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쉽게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학교.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설명서도 써야 돼요. 글쓰기 제일 어렵죠. 요즘 친구들 글을 안 쓰잖아요. 저희 때야 감성 있게 썼지. 글 한번 쓰면 이게 안 나가요. 글쓰기에서 바닥이 보이잖아요. 학생들이. 이것까지 다 지도해서 저는 개원예대를 몇 명 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때 모든 학교가 시험을 다 보고 결과가 다 나오고 개원예대 수시가 봐요. 개원예대 보는 친구들은 진짜 개원예대 가고 싶은 애들이 봐요. 작년에 수시 때 2명 쳤었나? 2명 다 붙였고요. 정시 때 1명 쳐서 1명 붙였습니다. 전 100% 붙였습니다. 글쓰기도 눈이 빠지게 글을 봐줍니다, 제가. 영혼을 갈아서 저도 도대체 담배를 몇 대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 글 쓰느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포트폴리오 평가 60, 면접 40인데 내신조차 안 들어간다. 그냥 포폴 갖고 간다. 그래서 집단 면접을 본다 정도로 정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포트폴리오 어차피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면접 이렇게 마지막에 원서 쓸 때 개원예대 쓸 거니 안 쓸 거니 이제 물어는 보는데요. 선생님 당연히 개원예대 써야죠. 하지만 다른 학교 보고 결과가 나와버리면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왜? 너무 힘들대. 근데 개원예대를 가야 할 애들도 있어요. 개원예대 학교 분위기가 달라요. 선후배 관계가 없어요. 선배가 끌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개인적이기보다는 다 개성이 너무 넘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MT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수업의 퀄리티가 높고요. 애들이 거의 과제하다 토할 정도로 과제가 많아요. 굉장히 저는 많이 배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면 날아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성이 있는 독특한 학생들이 개원예대 가서
학교 집단 생활하면서 힘든 학생들이 여기 가면 날라다녀요. 너무 학교 좋대. 너무 재밌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2년 마치고요. 다른 과로 어떤 입시 비슷한 걸 봐서 2년을 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2년 배우고 융합 2년 배우면 4년제 학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술 하고 싶은 친구 여기 가라고 해요. 여기. 그러면 4년 동안 2개의 전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여기를 추천해요. 친구들한테.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 예상 컷입니다. 예상 컷인데, 이렇지만은 않고, 저희는 이보다 못한 친구들을 그냥 붙입니다. 근데 이 평균 컷을 보여드린 거고, 이보다 못해도 붙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명대 5.8등급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입시가 나와서 조사를 어제 했죠? 아직 일정이 안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일정이요. 중대나 상명대는 겹칠 일이 전혀 없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학교는요.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작전을 써야 돼요. UA를 쓸 거냐, 진학사로 쓸 거냐에 따라서 시험 보는 시간과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모두 다 계산해 가지고요. 원서 쓰는 시간까지 정해줘요. 그 학교랑 피하게 하려고. 막판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작전을 쓰게 됩니다. 부모님 그 원서 쓸 때 그 카드 뭐 그 유효번호 있잖아요. 친구들이 달라면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넣으니까 그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일정이 다 안 나와서 아직 작전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후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